벌써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아, 정말 3,000포인트 올라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3,000포인트 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5,000포인트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3,000포인트는 뭐 실제 현재의 우리나라 PER 계수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3020포인트 정도가 적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넘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보면은 3020포인트. 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네. 정상.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상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더 올라와야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올라오는 상황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부각되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여기 한번 보시면은 금방 느낌이 올 텐데요. 종합주가지수 여기가 지금 최저점이 2284, 그러니까 2300포인트 치고요. 여기 3000포인트. 2300에서 3000포인트면 이렇게 올라온 포인트가 700포인트예요. 700포인트.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뭐 중간에 이렇게 숨고르기도 하고 조정 상황이 약간 있었죠. 이전 고점이니까. 그렇지만은 허니문 랠리,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의 3020포인트가 지금 우리나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온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조정 국면, 조정 양상이 안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러면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당중 조정으로 더 올라가는,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장중 조정을 해가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여건이 상승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3,500, 4,000포인트 금방 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삼성전자가 때려주면 됩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쫙 올라와 오면은 4,000포인트가 금방 갈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쪽까지 쫙 하고 올려주면은 5,000포인트 금방 가죠. 근데 나머지들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동안 올라왔었던 조선주, 방산주, 뭐 금융주도 좀 올라왔고 이런 쪽이 지켜줘야 되는 건데 계속 지켜줄까? 떨어지면. 아니면 얘들까지 올라오면. 아니지.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는 그대로 쉬고 있고 얘네들이 움직이면. 이렇게 전략에 대한 부분이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순환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시장에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시장을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추적하고 매매하는 것은 약간 좀 리스크죠.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순환매. 그렇죠? 어느 쪽으로 순환매 가느냐? 그 부각되고 있는 핵심주는 어느 쪽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부각되는 순환매와 핵심주에 대한 여건에 딱 들어오는 부분은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그게 심리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쪽, 이런 쪽이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AI 시대, AI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새로운 정부가 얘기했죠. 그러면 AI의 정말 핵심주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의 이 4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IT 수출의 40%, IT 수출이 40%를 차지하니까
거기에 대부분이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 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현재 가격 대역에서의 등락 정체예요. 이쪽이 가면은 3,000포인트가 아니라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는 거죠. 만약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3,000포인트에서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갈 때 다른 쪽이 빠지는 겁니다. 피맞추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쉽게 빨리 다가오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주도주의 여건에 움직였었던 이 종목들이 쉽게 빠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방산주가 또 쉽게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열심히 또 서로 전쟁을 하고 폭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비를 확장시키고 방위력을 보충하려는 그 수요는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식이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더 올라가나? 더 올라갈 수 있죠. 정체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을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야 돼요. 일단은 뭐 하나의 섹터를, 방산 섹터를 본다, 조선 섹터를 본다, 다 좋다 이거죠. 어떤 섹터를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뉴스와 이슈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큰 그런 여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런 거 한번 봐보죠. 저는 이것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었어요. 한알령 해지 신호탄, 그죠? 중국의 한알령 해지 신호탄, 5,000명 이하의 공연은 지방정부에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5,000명 이하의 공연은 지방정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한알령 관련되어 있어. 한알령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을 불러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5,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정부에 얘기를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재명 정부와 역대 최고의 우호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면 해제해야죠. 그죠? 사드에 의해서 잡혀 있었던 한알령 해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알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가는 게 아니라 한알령 해제된 부분에 핵심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다른 업종보다는 한알령 해제 주식 종목들 섹터가 유리한 거는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확대된 거라고. 중국 시장이 꽉 잡혀 있었는데 이 중국 시장이 풀리면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된 만큼 매출이 늘 거고 수익이 늘 거고 그 구조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은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앞으로 실적적 부분을 더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3,000포인트가 아니라 4,000포인트죠. 그죠? 다른 게 안 가도 새로운 섹터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니까 다른 것이 지켜준다면 다른 것이 지켜주지 않고 다른 것은 빠졌는데도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간다면 대박 난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3,000포인트, 4,000포인트를 지켜내는 그런 상황에 조선주나 아니면 방산주가 빠졌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그래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올라오는 거잖아요. 어디에 껴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조선주나 방산주가 더 올라가서 주가는 올라오는데 해당 움직이지 않은 섹터는 빠졌다? 빠질 가능성이 없죠.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주 안 좋다면. 그 정도 아주 안 좋은 섹터를 우리가 추적하고 매매하지는 않잖아요. 올라올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편한 건가 이것을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확대되는 쪽에서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방산이든 조선이든 아니지 원자력이든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면 그쪽 섹터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섹터가 많이 올라왔다면 새로운 섹터를 찾아서 이 섹터가 시장이 확대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새로운 섹터 한한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작년 말서부터 움직였어요. 근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과 작년 말서부터 움직인 것은 한한령 기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닥 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올라온 거예요.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여건인데 한한령이 해제됐어. 그럼 더 좋아지는 거잖아.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엔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도 있고요. 여행주도 있잖아. 카지노주도 있고. 이런 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부분을 표방해서 정부 정책에 순응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AI 섹터도 안 볼 수 없죠. AI 섹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AI를 이끌어가는 하드웨어 쪽은 작년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소프트웨어 쪽.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라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을 추적하는데 아주 이 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가는 섹터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것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좀만 기다리시면 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한리한량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금방 느낌이 와요. 봐보세요. 롯데관광개발.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증가로 실적 개선. 이건 이제 나오잖아요. 외국인 입도객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는데 한한령이 해제되고 그리고 무비자 입국 이 부분이 더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더 수익이 나는 거지. 이제 알겠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종목의 어느 포인트, 어느 가격 대역이 몇 포인트냐 이거야. 몇 점이냐. 우리는 이 맥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 맥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 5,000명 이하 공연 지방정부에서 위임. 자, 그러면 차트를 하나씩 한번 봐보자고. 자, 우리 한번 봐보자. 자,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 금방 느껴져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온 부분이 너무 큰 거야. 이 부분에서 사기가 힘들어. 이 바닥에서 보니까 사기가 힘든 거지. 유가에 대한 여건에서 이전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사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시장이 더 확대되는데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 그렇죠? 그러면 얘를 매매할 때 제일 맥 포인트가 어디냐를 찾으면 돼. 그거는 저는 황금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주식을 찾는 그런 상황과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황금 라인. 이 황금 라인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네. 황금 라인이 뭐냐?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저는 황금 라인을 1년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1년선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년선에 지금 주가가 뛰어 올라올 때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잡았네요. 그죠? 황금 라인. 거기에 장대 양부. 움직이는 거잖아. 아주 쉬워요. 이거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장대 양부. 황금 라인의 장대 양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찾고 싶은 거예요. 뭘 찾고 싶냐면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저는 이렇게 황금 라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황금 라인은 주가의 길목이야. 자,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기가 주가의 길목이야. 아주 정확하게 YG 엔터테인먼트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엔터 주식이잖아요. 잡아보세요. 그러면 SM은 어떤가? SM. 한번 보시면 돼요. SM도 여기가 황금 라인이죠. 그죠? 황금 라인에 이게 장대 양봉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잖아. 개인적인, 그러니까 SM의 내부적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불협화음에 의해서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황금 라인에서 다시 들어왔고 이렇게 올라온 거. 하이브도 한번 볼게요. 하이브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하이브도 정말 복잡했어요. 민 대표와 뉴진스 불협화음도 있었고, 근데 이게 황금 라인이죠. 황금 라인에 여기서 움직인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보시면 좀 더 크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황금 라인 여기 있잖아. 하이브의 내부적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내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다시 올라왔어. 어디서 올라왔는지를 보면 돼요. 여기죠. 그러니까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지는 이 황금 라인 정확히 찍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는 설정법이 있거든요. 이 설정법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 설정법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제 유튜브 보시면은 거기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서 움직이는 걸 찾는 거나. 그쵸? 이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는데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엔터죠. 저는 뭐 실제적으로 하이브도 그다음에 SM도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다 매매를 했지만은 요 주식도 있다라는 거죠. YG 플러스는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황금 라인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 가격적 부분을 보시면 돼요. 황금 라인 여기 있는 거잖아. 요거 황금 라인에서 갭 상승한 거는 이제 아파트라는 노래가 로제의 아파트 브루노 마스하고 그거 올라오면서 혜택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팔았는데요. 더 올라간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다시 산 거지. 재매수에서. 그럼 이것도 조정받으면 재매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추적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야 돼요.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시세 추정 전략을 쓰는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하나씩 보고 그러면 이 가격 대역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봐보세요. 롯데관광개발 입도객 증가로 실적 개선. 롯데관광개발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롯데관광개발. 그쵸?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느낌이 오나요? 어디서 매매해야 돼요? 황금 라인 여기잖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여기. 네. N자 보이세요? N자? 이렇게. 황금 라인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 여기서 사야 되네. 여기가 맥포인트야, 맥점. 그쵸? 롯데관광개발.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여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 이렇게 하면 제주도에서 카지노 사업을 해요. 카지노 사업을 해요.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카지노의 대표 주자가 뭐 있죠? 파라다이스. 봐보세요. 파라다이스.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죠? 아주 쉽죠, 지금. 지금 추적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죠? 어디서 움직였나요? 황금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요? N자?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선별을 할 때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 기준선을 황금 라인에 한번 더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주가의 길목이니까. 그 주가의 길목에 주가의 길목이 그 황금주가 있고 황금주는 황금 라인에서 출발하거든요. 황금 라인은 황금주를 출발시키는 출발점이야. 그래서 황금 라인을 이렇게 담고 있어. 잉태하고 있어. 공작새가 앉아 있어서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시면 돼요. 황금 라인. 그래, 일단은 좋아. 황금 라인까지 우리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 가격이 움직이는 여건에 어떤 주식을 봐도 황금 라인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방산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올라온 은행주나 증권주도 마찬가지예요.